LA 카운티 지역의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165%나 급증했습니다.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800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강력한 폭염이 남가주 지역을 강타하겠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15%의 절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중가주 지역 9개의 카운티가 가뭄 비상 지역에 추가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학생 비자 체류 기간 제한 조치가 전격 해제됐습니다. 비자 조건만 충족하면 제한 없이 학생 비자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시안계 유급 인턴 제도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예산 지원으로 적극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폭염에 또 가뭄에 그리고 델타 변이까지 3중구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물 사용량을 15% 정도 줄여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단 며칠 만에 800명을 넘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비율은 일주일 만에 2배가 됐습니다. 먼저 이재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LA 카운티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839명. 불과 일주일 새 무려 165%나 급증했습니다. 지난주 1.2% 수준이었던 양성 판정률도 2배나 뛰어 2.5%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환자 수 역시 320명으로 지난달 중순부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겁니다. 보건국은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확산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흑인 젊은 층의 신규 감염 비율은 타인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에서 29세 사이의 흑인 젊은 층들의 백신 접종률은 인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28%에 불과합니다. 보건국은 백신이 보급되기 전인 지난해 겨울과 비교하면 다행히 중증 환자 비율이 적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는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 하더라도 증상이 덜하다는 겁니다. 보건국은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내일부터 접종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각종 콘서트 티켓을 추첨을 통해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백신 접종률이 낮은 20여 개 주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수는 다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에는 다시 대유행할 것이라는 경고음까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윤수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24개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10%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확진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던 흐름이 달라진 겁니다. 신규 확진자의 52%는 델타 변이 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 비중은 지난달 30%에서 한 달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입니다. Although we expected the Delta variant to become the dominant strain in the United States, this rapid rise is troubling.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을철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동남부와 중서부 지역에는 여전히 백신 접종률이 30%를 밑도는 카운티가 1000곳이나 됩니다.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규제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If you are an elderly person or if you have a person with an underlying disease, you might want to go the extra mile of protection of wearing a mask.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선 백신이 효과가 있는 델타 변이와 달리 백신이 전혀 듣지 않는 변이가 나오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이유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우 특파원이 뉴욕에서 보도하겠습니다.
성인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는 뉴욕에서 의료진의 노고를 위로하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They mean everything. They're the ones that kept us going. These are the people that were behind the scenes, in front of the scenes. 당초 오늘 행진엔 코로나 독립을 기념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예상됐었는데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는 분위기를 반영한 듯 코로나 종식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 52% 가까이가 델타 변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3%였던 델타 변이가 지배종으로 올라선 겁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50% 언저리에 그치고 있는 미주리와 아이오와 등 4개 주는 델타 변이 비율이 80%를 넘겼습니다. They're going to be regional among those areas of the country where the level of vaccination is low. And you're going to see more infections and more hospitalizations. 유럽 역시 델타 변이가 기승입니다. 영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으로 지난 1월 이후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델타 변이는 6일마다 2배씩 무서운 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독일은 신규 확진자의 60%, 프랑스 역시 40%가 델타 변이로 확인되면서 가을이 되기 전에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델타 변이가 전체 코로나 확진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네, 델타 변이 감염자들의 증상은 기존 확진자들과는 조금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콧물과 두통을 동반하는 감기 증세와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유성영 기자입니다.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최대 2.4배 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에서도 지역 발생 확진자 가운데 델타 변이 검출률이 9.9%로 그 전주보다 3배가량 뛰었습니다. 수도권은 12.7%로 더 높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은 20, 30대에선 32%를 차지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달엔 우세종이 될 거라고 방역당국은 경계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들에서도 보면 굉장히 급속하게 확산되고 우세종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 위험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에선 델타 변이 감염자들의 증상이 기존 감염자들과 다르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자신의 증상을 입력하는 모바일 앱을 분석했습니다. 기존의 후각이나 미각 상실은 상대적으로 기존 바이러스 감염자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두통, 인후통, 콧물 등 일반 감기와 비슷한 증상들이 더 많이 보고됐습니다. 발열, 기침, 미각, 후각 소실, 그리고 두통, 인후통, 콧물 등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19의 감염증을 의심해보고 즉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배양시험 결과 델타 변이의 바이러스 배출 기간은 감염 증상이 나타난 뒤 10일 이내로 기존 바이러스와 큰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SBS 유승현입니다. 네, 다른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에 강력한 폭염경보가 다음 주 월요일 밤까지 발령됐습니다. 새벽 시간까지 80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남가주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는 10일 엔틸로밸리와 산타클라라타 밸리 지역에 폭염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폭염경보가 내려진 엔틸로밸리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113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일부터 산타클라리타 밸리 지역도 강한 폭염이 강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120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예보된 산타클라리타 밸리 지역은 역대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엔틸로밸리와 산타클라리타 밸리 지역은 고기압 전선으로 더운 날씨가 월요일까지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고기압은 화요일부터 약해지지만 다음 주에도 100도 이상의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폭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외출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는 폭염에 이어 가뭄까지 비상입니다.
가뭄 비상 지역에는 이뇨 카운티와 산타바바라 카운티 등 중가주 지역 9개 카운티가 추가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물 사용량을 15%가량 절약해 줄 것을 또 호소했습니다. 주지사는 서부 농업지대의 저수지가 심각할 정도로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네, 아시안계 취업을 지원하는 유급 인턴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아시안계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행사장을 다녀왔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제공하는 청소년 유급 인턴십 프로그램인 Youth at Work. 14세에서 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시안계의 비율은 3%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LA 카운티가 아시안 아메리칸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한인 비영리 단체인 페이스와 손을 잡고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Resume after 120 hours, getting paid minimum wage, which is not bad, $15 an hour. And then if you're interested in becoming a part of the county family or even with the private sector, because we have partnerships with nonprofits, the private sector, as well as with the county, it can lead to a very fulfilling career. And why not take advantage of that? LA 카운티 내 40개 부서와 정치인 사무실, 민간 또는 비영리 기업 등 총 700여 개 회사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신청자가 원하는 직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턴십 120시간이 제공되며 카운티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시간당 $15의 임금도 받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업을 미리 경험해보고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직원들이 대신 대변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우리 커뮤니티 단체와 같이 손붙잡고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을 배우고 미국 속의 주류를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턴십 참가 희망자는 페이스 웹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인종, 바로 흑인 젊은 층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백신 검사와 방역 제품을 제공하는 행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백신 접종률이 두드러지게 낮은 사우스 LA 흑인 밀집 지역입니다. 오전부터 차량의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남가주 한국기업협회 키타와 LA 총영사관이 함께 마련한 백신 접종과 코로나 검사 행사입니다. I feel good about it because it helps bring people together and different nationalities, and we can communicate. Then everybody can get vaccinated, get tested, get ready for vaccination. It's a good thing. 예약 없이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고 결과가 바로 나오는 코로나 검사도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 한국산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방역 물품까지 넉넉히 전달했습니다. An event like this helps not only build a bond between two communities, the Korean community as well as the African American community, but it shows good faith. It shows good faith that the Korean community is definitely in it with us, in this struggle with us.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오늘 행사에는 400여 명이 넘는 지역 주민이 찾아오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촉진하고 또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이 많은 분들, 특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특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저희 한국기업협회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코로나 방역 지원을 통한 한일 커뮤니티 교류를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부터 백신 접종을 독려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흑인 커뮤니티에서 조금 접종률이 낮다는 얘기가 있어서 백신 접종을 직접 또 그 봉사를 해드리고 진단 키트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고 함으로써 AT 농수산 유통공사도 김과 과자 그리고 라면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며 흑인 커뮤니티에 한국 식품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학생 비자 처리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한 조치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인민국은 조건만 충족되면 체류 기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사민 기자입니다. 학생 비자 체류 기간 제한 조치를 전격 철회한다. 연방국토안보부가 유학생 비자와 교환 방문 비자, 그리고 언론인 비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부는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고 4년까지로 제한하던 트럼프 전 행정부의 규제안을 철회하는 겁니다. 또한 학생 신분이 끝나고 나면 유예 기간으로 60일을 체류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30일로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6일 날에는 트럼프의 이러한 학생 비자 체류 기간 제한 움직임을 철회시켰습니다. 유학생이 비자 유효 기간 안에 학업을 마치지 못해도 입학 조건만 준수하면 기한에 제한 없이 비자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무제한 연장이 가능해진 겁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유학생 학업과 상관없이 체류 기한을 2에서 4년까지로 제한하는 규제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6일 날 이 비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전격적으로 철회시켰습니다. 일부 유학생들이 학생 비자 제도를 무기한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트럼프는 주장해왔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5만 건을 2만 3천 건이나 웃돌았습니다. 실업자 수는 3주 만에 다시 증가세로 반전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반기 동안 순탄했던 고용 성장이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최근에 언급한 방역 중대 사건은 바로 비행량 소독을 제한한 방역 문제였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북한군 지휘부가 줄줄이 문책을 당했습니다. 보도에 안정식 기자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달 29일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비상 방역과 관련한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며 간부들을 질타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 중대 사건이 평안북도 의주 비행장의 방역 문제라고 오늘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4월 북중 국경을 개방하기로 하고 의주 비행장을 소독 거점으로 정했는데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국경을 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소독시설이 가동 준비가 미흡해서 국경을 개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개방을 해야 물자도 들어오고 물가도 떨어지고 할 텐데. 일부 지역 물가가 뛰는 가운데 전시 비축미 공급이 지연된 것도 김 총비서가 화가 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일성 사망 27주기를 맞아 오늘 공개된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사진에서는 군 간부들의 문책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군부 1인자 리병철은 세 번째 줄로 밀려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해임된 것이 확인됐고 군복도 아닌 인민복 차림이어서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서도 해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철 당 비서는 상무위원회에서 탈락하고 군수공업부장으로 강등된 것으로 보이며 우리 합참의장격인 박정천 총참모장은 두 번째 줄 가장자리로 밀렸는데 원수에서 차수로 한 계급 강등됐습니다. 김정관 국방상도 차수에서 대장으로 한 계급 강등됐습니다. 국정원은 김 총비서가 최근 10에서 20kg 정도의 체중을 감량했으며 정상적인 통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수도권 지역 내의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긴급 사태도 다음 달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유승재 일본 도쿄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도쿄도와 국제올림픽 패럴림픽위원회가 어젯밤 도쿄올림픽 관중 규모를 최종 결정하는 5자 협의를 갖고 도쿄 안에서 열리는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大会を楽しみにされていたチケット購入者の方々はもとより各地域の皆様には大変申し訳なく思っております。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마라톤 경기와 일부 구기 종목 예선 등 도쿄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경기는 해당 광역지자체장의 의견을 묻기로 했는데 수도권 3개 지자체는 곧바로 무관중 개최를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1일 오자 협의에서 도쿄의 만연 방지 조치 해제를 염두에 두고 최대 10,000명의 관중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쿄의 신규 감염자가 하루 900명 전후로 폭증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도쿄의 긴급사태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의 긴급사태는 다음 달 22일까지로 결정돼 이번 올림픽의 거의 모든 경기가 코로나 긴급사태 속에서 펼쳐지게 됐습니다. 도쿄의 감염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줄곧 유관중 개최를 고집해온 스가 정권은 막판에 방침을 전환했지만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가 5번 고속도로에서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과속운전과 난폭운전입니다. 정부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은 이원정 기자가 정리하겠습니다. LA 수도전력국이 저소득층 가정과 시니어를 위한 할인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LADWP는 전기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어컨이나 세탁기 안에 최대 $75까지 리베이트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도 유틸리티 인증을 받으면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가 오리건주 경찰국과 워싱턴주 순찰대와 합동으로 5번 고속도로에서의 과속과 위험 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합니다. CHP는 지난해 과속 관련 사고와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증가했다며 주민들이 이번 여름에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타주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뉴욕주가 코로나 백신 접종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가정방문 접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역별 연락 사무소를 설치했으며 장애나 만성질환, 교통편 부족으로 백신 접종소에 오긴 힘든 주민들은 사무소에 연락해 방문 접종을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에서 운전 면허증 갱신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메릴랜드 차량국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증과 아이디 갱신을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일부 서비스를 간편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리건주에 거주하는 60대 한인 남성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밤 9시 반쯤 포틀랜드 사우스이스트 파월 블루버드와 SE 143가 인근에서 부인 김모 씨가 운전하던 차량 맞은편에서 중환성을 침범해 과속으로 돌진하던 차량에 받쳐 남편 김모 씨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운전하던 부인은 응급치료를 받은 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네, IT 대통령을 암살한 용의자 6명이 오늘 전격 체포됐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 7명은 사살됐습니다. 대통령 시신에서는 12개의 총상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고정윤 기자입니다. 주브넬 모이즈 IT 대통령 암살 용의자 2명이 주민들 항의 속에 경찰 트럭으로 이송됩니다. 용의자들이 구금된 경찰서 주변에도 수백 명이 모여 강하게 항의합니다. IT 경찰은 현재까지 모이즈 대통령 암살 용의자 6명을 붙잡고 7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더 많은 용의자들이 건물 2곳에 숨어 있고 포위하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IT 당국은 용의자들이 고도로 훈련받은 외국 용병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신원이나 범행 동기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혹했던 암살 당시 상황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IT 현지 언론은 모이즈 대통령 시신 곳곳에서 12개의 총알 자국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딸은 방에 숨어 있어 목숨을 건졌고 가사 도우미 등은 포박된 상태로 구출됐습니다. 총상을 입은 영부인은 에어 앰뷸런스를 통해 미국 마이애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중한 상태는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클로드 조제프 IT 총리는 9월 26일 대선과 총선 1차 투표를 한 뒤 11월에 2차 투표를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선진국은 물론 중국과도 치열한 기술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소위 K-배터리. 한국 정부는 40조 원을 배터리 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CATL을 필두로 한 중국 배터리 업체의 약진은 광대한 내수 시장과 값싼 소재 공급이 배경입니다. 일본은 원천 기술이 강점이고
최근엔 유럽의 배터리 업체들도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K배터리 3사는 바이든 정부 들어 전기차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미국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GM과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 SK 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공장 건설에 나섰으며 삼성 SDI도 조만간 미국 투자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다음 세대의 기술 또 다른 세대의 소재, 기술 격차를 결국 벌리는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 하에서는 특히나 미국향으로 갔을 때는 더더욱이나 좀 앞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2차 전지를 둘러싼 여러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민관 역량 집중에 나섰습니다. 2030년까지 K배터리 3사는 40조 6천억 원을 투자하는데 이 중 20조 원은 연구개발했습니다. 정부는 연구개발에는 40에서 50%, 시설 투자에는 최대 20%의 세액공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리튬 황전지, 전고체 전지, 리튬 금속 전지 등 차세대 2차 전지를 빨리 상용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전문 인력도 매년 1,100명 이상 양성합니다. 우리나라 강점이 있는 제조 양산 기술과 R&D 역량은 더욱 키우고 보완이 필요한 원소재 확보와 소재 부품 공급망은 민관이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배터리의 핵심인 양극재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 수익성에 취약한 점, 리튬, 니켈, 코발트 등 2차 전지 관련 수입 광물 공급망은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SBS 한상호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친상 빈소에는 유력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소신껏 하라는 이혼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김영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한국전쟁 때 대한해협 전투에서 활약했던 고 최영섭 예비역 해군대령. 아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 참여를 반대했지만 최근 마음을 돌렸다는 고인은 소신껏 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글씨로 남겨주신 말씀은 대한민국을 밝혀라. 육성으로는 저에게 소신껏 해라. 그게 아버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마지막이셨습니다. 최 전 원장과 월성 원전 감사와 수사란 연결고리가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빈소를 찾아 최 전 원장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와야 될 자리라 그렇게 해서 왔고요. 정치를 하시고 안 하시고와 관계없이 우리 또 존경받는 감사원장님이었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조문했는데 당박 주자들의 조기 입당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은 또는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에 국한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다소 환영받지 못할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지난 6일 이 대표는 윤 전 총장을 만난 걸로 확인됐는데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입당 시기 대신 정권 교체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원장이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나면 정치 참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 전 원장의 중도 사퇴에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 참모진을 빈소에 보내 위로했고 여당 지도부도 조문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여야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신경전에 이어서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방 후 미군의 성격, 일본 오염수를 두고 확연히 다른 시각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일본 오염수 발언은 그제 대전에서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또 크게 문제를 안 삼았거든요.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발언 하루 만에 SNS에 글을 올려 일본 극우 세력의 주장이라고 대립각을 세웠는데 윤 전 총장 측은 지난해 10월 강경화 외교장관이 일본 오염수 처리는 주권적 결정사항이라고 답변한 걸 지적한 것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그럼에도 애초에 주어가 불명확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지난 1일 이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 당일 내놓은 미국 점령군 발언을 두곤 공수가 정반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그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한 이 지사 발언. 윤 전 총장은 셀프 역사 왜곡, 황당무계한 망언이란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 지사 측은 미군 스스로 점령군이라고 했고 친일 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한 현실을 지적한 것이라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도 정치인은 말이 미칠 파장까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서로가 본선 상대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일찌감치 전선을 만드는 상황인데 1대1 구도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선택도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오는 일요일에는 본선에 나갈 후보 6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들의 마지막 TV 토론. 컷오프 여론조사 직전이라 앞선 세 차례의 토론보다 날선 발언이 초반부터 오갔습니다. 이게 왜 한쪽은 저는 포퓰리즘이고 우리 후보님의 그 정책은 왜 포퓰리즘이 아닌지. 이 윤석열 전 총장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 이재명 후보와 겹쳐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당원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중산층 70% 만들겠다 하시는데 총리로 재직하시면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왜 그럼 못하셨는지. 이재명 후보를 놓고는 논쟁이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으로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현재도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딸리거든요. 진짜 필요한 분들이 주택을 구하는 대로가 있다. 신법단지가 있다고 갑자기 그러셔서 여기 있습니다. 부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자, 자꾸 우기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세요. 말을 바꾸지 마시고요. 이 후보의 이른바 바지 발언이 또 도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바지 운운하는 이런 발언은 좀 하지 말아주시고. 뭐 답답해서 한 일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낙연 후보에 대한 공세도 부쩍 눈에 띄었습니다. 당대표 시절에 검찰개혁 특위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야말로 떠넘기고 책임 회피인데 직접 하셔야지. 4차례 TV 토론과 국민 면접 등 숨가쁜 예비 경선을 치른 민주당은 오늘부터 사흘간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오는 일요일 본경선 후보 6명을 확정합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한국이 사실상 셧다운에 돌입합니다. 낮에는 4명, 저녁 6시 이후엔 단 2명 모임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LA 카운티 지역에도 확진자가 일주일 사이에 2배나 늘어났습니다. 걱정입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자는 기본 방역만 철저히 지키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입원 환자와 중증 감염자는 대부분이 미접종자들이라고 합니다. 백신 접종은 애국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배려이기도 합니다. 백신 접종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